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된 조코 위도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만한 정권 이양을 위한 현직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진 것을 비롯하여 오는 10월 20일 취임식 이전인 10월 초에 신정부의 조각이 완료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강요 후보들 중에는 아무래도 경제부처 장관 자리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신정부가 직면해야 할 경제 환경을 보면 심화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 2009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성장률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료 보조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주간 경제동향이 함께하겠습니다. 루피아와 환율은 8월 28일 미 달러당 11,701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물 부분에서는 보조금 적용 연료의 재고 감소에 따른 연료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루피아화의 강세 모습이 잠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의 가격 인상이 결코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는 8월 28일 미 달러당 1014.3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8.2원 하락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중에 7월 경상수지가 79억 1천만 불로 2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월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8일 당국의 개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계감과 수입 결제 수요 업체들의 저점 매수세에 따라서 오후 들면서 다시 환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년도 원화 환율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민간 연구소들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꼽는 데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망치에 대해서는 다른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 달러당 1,050에서 1,070원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므로 1,000에서 1,010원 선,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세 자릿수까지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8월 28일 8.75원으로 마감하며 원화의 상대적 강세가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8월 28일 8.32%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8월 28일 5,184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의 최고점이 2013년 5월에 5,215포인트였고 주중 5,100 후반대의 지수가 유지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하루 평균 5조 3천억 루피아 이상의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한 주 동안 현지 뉴스 프로그램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주유소 앞에 늘어선 긴 행렬을 자주 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보조금이 적용된 저가 연료의 재고가 곧 바닥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민들이 미리 사놓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보조금이 적용된 저가 휘발유는 리터당 6,500루피아이지만 일반 휘발유는 리터당 11,900루피아로 83%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르 지역에서는 연료 구입을 위해 2시간을 기다린 사람도 있었고 발리의 덴파사르 같은 곳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일찍 문을 닫는 주유소들도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저가 연료 지원 규모를 4,800만 킬로리터로 책정했지만 의회에서는 이를 4,600만 킬로리터로 삭감했습니다. 예년의 경우 저가 연료의 한도가 소진되어 정부가 쿼터 증대를 요구해오면 의회에서는 대부분 승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의회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보조금 적용이 되는 연료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책 없이 현재와 같은 사용량이 계속된다면
경유는 11월 28일, 휘발유는 12월 19일에 재고가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프루타미나는 각 주유소별 판매 한도를 책정해 놓고 공급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유소마다 미리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긴 행렬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정부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당분간 연료 문제로 인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주요 화제거리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조코 위도도 당선인의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예상과 기대들, 그리고 이를 통한 각종 전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인 JCI가 2015년 말까지 6,000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사상 최고치였던 5,215 대비 15% 상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빼떼 아시무어 에셋 매니지먼트 인도네시아의 펀드 매니저인 아리프 와나가 내놓은 전망입니다. 그는 1억 5,300만 불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50%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인도네시아 내 1억 불 이상 자산을 운용하는 33개 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리프 와나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의료 산업과 금융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코의 당선인은 연료 보조금을 줄이면서 의료, 교육,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연 7%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펀드가 보유한 종목 중에 실로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6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조코의 당선인은 이미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부터 의료보험 확대 시행을 단행했을 만큼 의료 부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 인도네시아 내에서 의료 산업에 지출된 규모는 GDP 대비 3.03%였습니다. 이는 동남아 10개국의 평균치인 3.91%와 비교해 보아도 아주 낮은 수준이고 국민소득과 함께 지출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종에서 올해 들어서만 3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디리 은행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상승할수록 금융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 또는 자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정부의 역점 사업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 협정 논의 과정에서 민감 품목에 관한 관세 철폐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 품목으로는 어업, 섬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및 금속 재료 등인데요.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무하마드 룻비 무역부 장관은 자유무역 협정을 다룰 때에는 자국의 무역 정책, 국내 산업 개발 능력, 그리고 해당 품목이 자국 경제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에 신중히 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이후 저가 수입품의 유입으로 인한 적자 심화를 겪었고 이에 대한 많은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이후 진행된 자유무역 협정 협상 과정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언론은 인도네시아도 한국과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 협정을 원하고 있지만 직접 투자 부문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직접 투자 유치 증대가 인도네시아 당국의 주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협상이 잘 진행되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복잡 다난한 현실에 적응이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중아세안 투자협력기금, 즉 카프의 리야오 대표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 당사자가 많고
사업 진행은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로 토지 매입과 관공서 승인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활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민간의 투자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관 참여 최초 사업이었던 중부 자바 지역의 2000메가와트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 프로젝트도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리 야오 대표는 베이징에서는 8개의 지하철 노선 건설을 동시에 진행한 적도 있었고 일부는 당초 예상 시한보다 조기에 완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라며 중국의 상황과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카프는 2009년 중국 정부가 아세안과의 상호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금으로서 10억 불 규모이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기간 중에 328억 규모의 사업 체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성과가 미진한 상황에 대하여 리 야오 대표는 중국 업체들은 인도네시아를 좋은 투자 대상국으로 보고 있지만 경험과 지식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은 지난 수요일 향후 4년간 자카르타 지역의 부동산 수급 전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서의 오피스 공급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오피스용 부동산의 공급 증가는 전년 대비 1%밖에 안 되었지만 현재 공사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프로젝트는 7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략 2018년까지 모두 완공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710만 평방미터의 공급 면적 대비 51%가 증가한 1070만 평방미터에 이르게 됩니다. 콜리어스는 신규 사업 물량들이 예정 시점에 완공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공실률이 현재의 4%에서 10% 정도로 확대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피스용 부동산의 수급은 외국인 투자 증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조정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외국인 투자는 74억 불, 즉 78조 루피아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6.9%, 전분기 대비해서는 8.3%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오피스용 부동산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회사의 주재원으로 부임하는 이들이 거주할 주거용 부동산은 수급이 원활치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끄바요란 바루, 본도긴다, 끄망, 찌뿌떼, 꾸닝안, 먼땡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조코위 당선인은 지난 수요일 발리에서 요도요노 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양측 모두 원활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조코위 당선인은 우선 연료 보조금과 저가 연료 가격 인상 등에 대하여 현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현 정부는 국민의 거부 반응이 상당한 문제에 개입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부의 출범을 기대하는 마음 못지않게 현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